자, 오늘은 아마 100만 불짜리 강의가 될 거예요. 자, 해밍 코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잘 안 나오네. 자, 그 메모리 설계할 때 메모리 내부에 우리가 공정에 의해서 메모리 셀이 잘못되는 경우가 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메모리 셀이 고장이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이 해밍 코드예요. 그래서 메모리 설계하실 때 이 해밍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동부 하이텍이나 뭐 다른 데서 이런 거 세미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세미나 자료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니까 잘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이걸 이 원리를 잘 이해해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밍 코드.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1950년에 나왔어요. 리처드 해밍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 취업했냐면 벨랩이라고, 지금은 AT&T 랩이라고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벨랩입니다. 벨이라는 사람 잘 알죠? 전화기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벨랩이라 해서 우리나라를 치면 전자통신연구소와 같은 거예요. 벨랩이. 그 당시에는 벨랩이었어요. 지금은 AT&T, 요게 지금은 AT&T 랩으로 바뀌었어요. AT&T도 우리나라 KT죠. 미국의 KT에 해당되는 게 AT&T예요. AT&T,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예? 그래서 AT&T가 우리나라의 KT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AT&T 랩으로 바뀌었어요. 레버러토리. 예, 과거에 이 사람이 있을 때는 벨랩이라고 해서 여기서 막 음성에 관련된 논문들이 막 엄청 많이 나온 아주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연구실입니다. 연구실 벨랩.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자통신연구소하고 KT하고 많이 협업을 하죠. 그죠? 뭐 연구개발은 전자통신연구소에서 하고 그 기술에 나온 걸 갖다가 KT에서 써보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자통신연구소에서는 뭡니까? 우리 CDMA, 휴대폰에 들어가고 있는 그 통신 방식을 갖다가 전자통신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KT가 그걸 상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 1950년대에 나온 코딩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사용하는 데는 뭐 그냥 시킨 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왜 이게 되느냐 이거죠. 근데 사용하는 사람은 왜 이게 되지? 하고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교수님들의 그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역할까지도 얘기를 할 테니까 유튜브 들어가도 그것까지 설명해 주는 동영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메모리 설계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코딩이니까. 자, 코딩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해밍 코드, 메모리 쪽에서 많이 쓰는 해밍 코드는 뭐냐면 74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렇게 74 해밍 코드 또는 12.8 해밍 코드, 13.8 해밍 코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거는 뭐냐면 NK라고 한다면 NK 앞에 나오는 숫자가 N이고 뒤에 나오는 숫자를 K라고 한다면 N은 뭐냐면 코드워드의 길이입니다. 코드워드. 코딩된 그러니까 코딩된 길이가 7비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74를 예를 들면 74를 예를 들면 코딩된 길이가 7, 데이터 길이가 4라는 거예요. 데이터 K는 데이터 랭스. 자, 그래서 그럼 요 디퍼런스 있죠. M-K는 뭐냐?
페르트 비트입니다. 우리 저번에 한 비트 페르트 있었죠? 그거 페르트 비트. 요 페르트 비트를 이용해서 에러가 생기더라도 그 에러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자, 이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뭐 굳이 그려서 설명한다면 요거처럼 데이터 워드라고 그럴게요. 코드 워드니까 데이터 워드. 자, 여기 몇 비트로 했어요? 데이터 워드가 K비트라고 했죠. 네? 데이터가 K비트입니다. 그래서 74 해밍 코드라고 하면 데이터 워드 몇 비트? 74 해밍 코드라고 하면 데이터 워드가 뭡니까? 요 뒤에 나오는 숫자죠. 4비트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4비트 데이터. 원 리볼. 그죠? 4비트니까 원 리볼 데이터를 요게 송신단입니다. 송신단. 그 다음에 여기 수신단.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죠. 여기 이제 채널입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해선을 갖다 우리가 채널이라고 그러죠. 채널. 채널인데 에러를 막 유발시키는 노이지 채널입니다. 노이지. 그죠? 노이즈가 많이 타는 채널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트가 막 반전이 되겠죠. 그러더라도 그 반전되더라도 비트가 반전되더라도 원상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데이터 워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뭘 거치냐면 제너레이터 블록을 거칩니다. 제너레이터 블록.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가 바로 뭐냐면 K비트의 데이터 워드를 받아서 몇 개, n-k의 페르트 비트를 추가해가지고 코드 워드를 만들어요. 코드 워드. 코드 워드 몇 비트? 네, 여기서 7이죠. n비트. 그래가지고 요 코드 워드를 이렇게 보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페르트 비트가 여기서는 몇 비트면 3비트가 추가됐죠. 맞아요? 데이터 워드 3개, 데이터 워드 4개. 그죠? 데이터 워드가 4비트, 그 다음 페르트 비트 3개 집어넣고 7비트로 코딩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3비트가 추가돼서 날아가죠. 자, 그러면 요 반대쪽에 수신단 쪽에서는 코드 워드가 이제 들어오겠죠. 이렇게 7비트의 코드 워드가 들어오겠어요. n비트의 코드 워드. 코드 워드. 자, 그 다음에 이 코드 워드를 받으면 이제 반대로 여기서는 체크입니다. 체크. 에러가 생겼나 안 생겼나를 체킹해야 되겠죠. 이 체크. 이걸 거쳐서 데이터 워드를 새로 만들어내. 네, 데이터 워드. 그래서 요 보낸 거하고 받은 거하고 같은 거를 봐가지고 맞으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송신단, 수신단 블록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걸 어떻게 그러면 만드느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원리를 설명하는 데서 이렇게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74 해밍 코드의 벤 다이어그램은 페르트 비트 P1, P2, P4 그 다음에 데이터 보드 4개죠. 데이터 보드는 D3, D5, D6, D7 요 벤 다이어그램만 잘 설명하면 74 해밍 코드는 끝났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만들어지냐? 그건 이제 원리는 잘 설명 안 해. 그래서 요 원리까지도 설명할 거예요. 왜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들었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코드 워드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데이터 워드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워드. 데이터 워드는 D로 시작하는 게 데이터 워드에 4비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트가 D3, 그 다음에 D5, D6, D7 이렇게 4비트네요. 데이터가 이렇게 4비트가 들어와요. 요게 4비트. 데이터 워드가 여기 4비트가 들어오겠죠. 맞아요? 근데 번호를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응? 4비트가 D3, D5, D6, D7 이렇게 4비트가 들어옵니다. 데이터 워드가. 그러면 제너레이터를 거쳐갖고 7비트의 코드 워드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자, 코드 워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7비트 코드 워드. 코드 워드는 P1, 첫 번째 비트가 P1, 그 다음에 P2, 그 다음에 D3, 그 다음에 P4, 그 다음에 D5, D6, D7 이렇게 7비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P로 시작하는 게 바로 뭐냐면 페르트 비트입니다. 페르트 비트가 뭐냐면 P1, P2, P4 요 3비트가 페르트 비트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 2, 3, 4는 뭐냐면 요 비트의 위치입니다. 맞아요?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그죠? 세 번째 비트, 네 번째 비트, 다섯 번째.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데이터 워드는 요겁니다. D3, D5, D6, D7 하다 보니까 이 순수가 1, 2, 3, 4 이렇게 안 돼 있고, 그죠? 조금 막 직색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지만 하여튼 요 4비트가 데이터 워드고요. 그 다음에 페르트 비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페르트 비트 3개, P1, P2, P4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요 위치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바로 코드 워드예요. 이게 이제 해선을 통해서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해선을 통해서 코드 워드를 받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에러가 생기겠죠. 노이즈가 있으니까. 에러가 생겨가지고 뭐 요 비트가 하나가 뭐 뒤집어진다든지, 그죠? 뭐가 잘못돼서 날라오겠죠. 그래도 그 비트를 다시 원상복구해서 우리가 정상 비트를 만들어낸다. 바로 그게 해밍 코드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문제는 이거죠. 페르트 비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거죠. 요거는 요 벤 다이그램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페르트 비트 P1은 데이터 워드가 겹치는 게 뭐 있어요? D3, D5, D7이죠. 그래서 요거랑 D3, D5, D7 한 비트 더 세마는 기계가 뭔가요? 우리 그 게이트가 있죠. 한 비트 더 세마는 게이트. 그래서 코딩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게이트가 있어요. 한 비트 더 세마는 것. 한 비트 더 세마한다는 건 뭐냐면 0 더하기 0 하면 0, 0 더하기 1 하면 1, 1 더하기 0 하면 1, 1 더하기 1 하면 뭐가 돼야 돼? 0. 이렇게 나오는 게이트가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 익스클루시브화 게이트가 굉장히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원비트 더 생기가 바로 뭐냐 익스클루시브화 게이트. 그래서 익스클루시브화를 다 합니다. 네, 이렇게 페르트 비트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2비트가 아니고 3비트일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3비트 페르트 비트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언제 1이 나요? P1이. 응? 맞아요. 홀수계 P1 요 3비트의 1의 개수가 홀수계 되면 페르트 비트가 익스클루시브 게이트 출력 1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홀수계 1이 들어오면 1이 되고 짝수계 1이 들어오면 0이 된다, 그죠? 자, 이거는 수업 시간 다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P2는 D3, D6, D7이죠. P4는 자 뭡니까? 5, 6 그죠? D5, D6, D7 이렇게 페르트 비트를
데이터 코드 4비트는 주어졌죠. 그 다음 페로트 비트는 이 데이터 코드가 주어지면 이게 다 계산할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럼 하나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봅시다. 자, example. 데이터 코드가 뭐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4비트. 뭐 할까요? 데이터 코드를 1101 해볼까요? 1101. 자, 그러면 요게 뭐야? 요게 3567이죠. D3, D5, D6, D7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페로트 비트는 뭐가 될까요? 페로트 비트는 첫 번째 페로트 비트는 357. 그죠? 357만 따지면 돼요. 357. 그죠? 357. 요거만 따지면 되죠? 맞아요? 뭐야, 결과가? 홀수가 1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거 P1은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2는 367이에요. 367이니까 367. 요거 짝대기 2개 돼 있는 요거죠. 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3, 6, 7. 짝수가 1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2, 4. P4는 567이에요. 567이니까 요거 3비트죠. 요거 3비트에 보니까 1의 개수가 뭐예요? 짝수가 들었죠. 이거. 자, 그래서 코드 워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P1. 그죠? 그 다음에 P2. 그 다음에 D3. 그 다음에 P4. 그죠? 그러니까 P1, P2, D3, 그 다음에 P4, 그죠? 그 다음에 D5, D5, D6, D7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10, P4 0이고, 그 다음에 D5, 1, D6, 0, 1. 이렇게 코딩돼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페로트 비트를 만드는가 이제부터 이제 다른 데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잘 이제 들었어요. 자, 이거는 입체적으로 아니고 평면에 이렇게 그릴게. 잘 안 나와요. 안 보이죠? 안 나와. 자, 요게 바로 뭐냐면 P1 위치입니다. P1. 그 다음에 뭐예요? P1, P2. 그 다음에 뭐예요? D3, P4. 그 다음에 D5, D6, D7 이렇게 평면을 딱 펼쳐서 이렇게 하면 P1은 요겁니다. 자, 색깔로 가지고 표시할게요. 이 그림을 3개 그려요. P1, P2, D3, P4, D5, D6, D7. 그 다음에 P1, P2, D3, D4, P4,
P4, D5, D6, D7. 자, P1 어떻게 만들어진가 보세요. P1은 색깔로 가지고 표시를 할게요. 자, 이 검정색으로 P1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것들이죠. P1은 P1, D3, D5, D7 맞아요? P1은 D3, D5, D7 맞아요? 쪽이 다 관련돼 있죠. 자, 거기 비해서 P2는 관련된 게 이쪽이죠. 맞아요? P2는 D3, D6, D7 맞아요? D3, D6, D7 그죠? 자, 그 다음에 P4는 어디에 관련돼 있어요? 이거죠. P4는 D5, D6, D7 했죠. 저게 뭘 나타내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셀이라고 해요. 셀의 위치를 셀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죠. 8개를 우리가 이진수로 나타내면 몇 비트 필요해요? 3비트 필요하죠. 그 3비트로 가지고 셀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4, 요게 P4를 나타내죠. 왜냐하면 P4에 관련된 거죠. 요게 P4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P1에 관련된 요거는 P2에 관련된 P1, P2, P4가 바로 뭐냐면 셀 위치를 나타내요. 자, P4, P2, P1. 자, 요 두 개는 뭘 나타내냐면 요 두 개죠. 요 두 개는 요게 00, 01, 10, 11 그죠? 2비트로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01 여기도 00, 01, 10, 11 자, 그럴 때 요 P2, P1이 뭐냐면 요게 뭐죠? 로우죠. 로우 위치입니다. 요게 로우 위치. 로우 위치고 요 놈은 지금 뭡니까? 컬럼은 0 아니면 1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비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컬럼 위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 P1은 P2가 공통적으로 뭡니까? P2가 요거 두 개는 P2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뒤에 공통으로 있는 게 뭐예요? 요게 지금 P1을 나타내고 있죠. 요 P1을 나타내고 있는데 공통으로 뭡니까? 요거 1이죠. 뒤에 비트가 1인 위치죠.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앞에 비트가 두 개가 1인 위치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거는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뭐예요? 요게 뭐예요? P4가 0, 1이니까 P4가 1인 위치죠. 이렇게 포지션 정보를 페리티 비트가 같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그림 그려놓고 나니까 요 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밍 코드가 구현한 거예요. 페리티 비트가 관여되는 비트는 이렇게 요게 P4가 1인 위치죠. P4가 1인 위치에 요 4비트를 갖다가 샥 페리티 비트 계산할 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P1은 뭐예요? 뒤에 비트가 1인 위치에 있는 요 4비트를 그죠? 이용해서 페리티 비트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비트가 1인 위치에 있는 4비트를 이용해서
페리트 비트를 계산하고 있죠. 결국 페리트 비트는 뭐냐면 이 페리트 비트가 뭐예요? 셀 위치를 정보를 가지도록 딱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셀 위치. 셀 위치가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게 110이었다 그러면 어디겠어요? 위치가. 셀 위치가 110이라면 P2, P1이 11이죠. 10이죠. P2, P1이 10이니까 요거죠. 요거. 맞아요? 요쪽 두 개죠.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그 다음 P4가 뭐예요? P4가 요걸 나타내죠. P4가 또 뭐예요? 1이니까 P4가 1이고 P2가 1이고 P0가 1인 거니 요거는 바로 뭐냐면 D6 비트 위치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맞아요? 페리트 비트가 저 셀 위치를 딱 포지션 하도록 딱 우리가 이제 고안을 했어요. 해밍코드 아주 그냥 클레버한 가이죠. 페리트 비트가 셀 위치, 8개의 셀 위치를 포지션 정보를 갖도록 페리트 비트를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아주 원리입니다, 이게. 요거를 가지고 에러가 어디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즉,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죠. 셀의 위치 정보를 갖다가 페리트 비트가 가지고 있도록 딱 고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러 에러를 한번 유발해 봅시다. 에러를. 자, 우리가 하나 예를 든 게 이거죠. 코드워드를 101010을 보냈어요. 코드워드를 10101001 10101001 자, 이게 바로 뭐냐면 P1, P2, D3, P4, D4, D5, D6, D7 이렇게 보냈죠. 자, 에러를 하나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여기부터 들어가죠. 1, 10, 10, 101. 자, P1을 계산할게요. P1은 뭐가 됩니까? D3, D5, D7이죠.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적어 놓읍시다.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P1, P2, D3, P4, 그 다음에 D5, D6, D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P1은 D5, D3, 그죠? 이거, 그 다음에 D5, D7 뭐예요? 이렇게 계속 홀수죠? 그러니까 뭐가 돼? 그러니까 아까 계산한 게 이거죠. 맞아요? 에러가 안 생겼을 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 4비트 덧셈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페리트는 이렇게 계산하고 체크죠. 체크. 아까 그림을 지워버렸죠. 수신단 쪽에 체크가 있었죠. 체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서 체크는 P1, D3, D5,
D7 이게 바로 뭐냐면 C1이 됩니다. 체카에서 나오는 코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2는 요거 4비트를 익스클루시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체카. C2는 P2, D3, D6, D7 이렇게. 그 다음에 C4는 P4, D5, D6, D7. 자, 에러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없다면 아까 요 D3, D5, D6가 뭘 계산하는 거였어요? P1 계산하는 거였죠? 맞아요? 그 다음 이건 또 뭐예요? P2죠. 그 다음 이건 또 뭐예요? P4. 같은 것끼리 익스클루시브 하면 뭐가 돼요? 같은 것끼리 익스클루시브 하면 1 익스클루시브가 1 하면 0, 0 익스클루시브가 0 하면 0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가 나요? 정상적으로 에러가 안 생겼다면 이게 다 올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체크에서 나온 이 코드가 바로 뭐냐면 에러가 생긴 비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에러. 그런데 아까 데이터 안 보낸 게 바로 뭡니까? 이거 0번째 위치죠. 셀 제로. 체크가 여기를 가리키면 에러가 안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체크가 C4, C2, C1이 올 제로면 노 에러입니다. 노 에러. 에러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해보세요. P1도 1, 그 다음 P2도 1, 마찬가지로 그죠? 왜냐하면 에러가 안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P4도 1이 돼갖고 보내온 P1하고 그 다음에 계산한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이 P1하고 같은 값끼리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전부 다 0이 나오니까 요 위치를 가리키게 되면 셀 위치를 가리키게 되면 에러가 안 생긴 거로 되니까 이제 에러가 안 생긴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에러를 하나 유발해 봅시다. 이제 그럼 그 에러가 생긴 위치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뭐를 바꿀까요? 억지로 뭘 바꿀까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에러를 한 비트만 고칠 수 있어요. 한 비트만. 이 지금 74 코드는 자, 이 에러 고칠 수 있는 숫자는 뭐냐면 지금 페르트 비트 수가 뭐입니까? 페르트 비트 수가 3이죠. 페르트 비트 수가 3이죠. 그러면 에러 고칠 수 있는 수는 뭐냐면 2t 플러스 1 요걸 만족해주는 t가 바로 에러를 고칠 수 있는 숫자가 돼요. 몇 비트 고칠 수 있어요? t가 1이 되면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t가 1이라는 건 뭐냐면 1비트 에러 커렉션 할 수 있대. 2비트 커렉션 하기 위해서는 몇 비트가 필요해요? 페르트 비트가? 아니, 2비트를 커렉션, t가 2가 되기 위해서는 2비트 고칠 수 있는 수가 t가 고칠 수 있는 비트 수입니다. 2비트를 고치기 위해서는 페르트 비트를 몇 비트 넣어줘야 돼? 네, 5비트 넣어줘요. 5비트. 5비트를 보충해서 넣어주면 데이터 보드에다가 5비트의 페르트 비트를 추가해서 집어넣으면 코드 워드 중에 2비트가 에러가 생기더라도 원상복귀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비트 페르트 비트를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비트만 고칠 수 있어요. 2비트 에러가 생기면 못 고쳐요. 그런데 에러가 그렇게 많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에서는 충분합니다. 한 비트 에러 생기는 것만 우리가 잘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74 해밍 코드는 한 비트를 에러 정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에러 커렉션 또는 커렉팅 약자로 ECC라고 ECC 에러 커렉션 코드, 에러 정정 코드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에러를 또 오류 뭐 이렇게 해서 번역한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에러는 에러로 에러 정정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밍 코드는 에러 정정 코드입니다. 한 비트, 그죠? 한 비트만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비트를 이제 에러를 유발시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고쳐야 되니까. 요 예제에서 하나 억지로 이제 에러를 유발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요 놈을 갖다 내가 에러를 에러가 생겼어요. 비트가 뒤집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에? 뭐가 바뀐 거예요? 이 데이터가 바뀐 걸 할게요. 자, 이건 패러트 비트가 바뀌었잖아요. 자, 뭐 그것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데이터 코드 중에 하나가 바뀐 걸 할게요. 자, 요게 바뀌었다고 그럽시다. 0. 1이었는데, 그죠? 본래 1이었는데 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위치가 돼요. D5. 요거죠? 요 놈이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0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체크 계산합니다. 체크. C1 어떻게 됩니까? 자, C1은 P1 1이죠. 그 다음에 D3 요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D5 요거죠. 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D7 요거예요. 뭐가 됐어요? 홀수계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C2. 자, C2는 P2 요거죠. 0이죠. exclusive와 P2. 그 다음에 D3 1. 그 다음에 D6 요거죠. 0.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D7 1. 이거는 뭐예요? 0이죠. 0. 자, 그래서 에러가 어느 로에서 생겼는지 알 수 있죠. C2, C1 위치가 뭐가 돼요? 0, 1이죠. 0, 1이니까 여기 0, 0, 0, 1, 1, 0, 1, 1이니까 이 위치에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응? 아까 포지션 정보를 갖다가 넣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이냐, 요쪽이냐. 그거는 뭘 가지고 합니까? P4 가지고 이제 결정하면 되겠죠. C4. C4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C4는, 요거죠. P4, 0, exclusive와, 그 다음에 D5 요거, D6, D7 요겁니다. 0, exclusive와, 그 다음에 0, exclusive와 1.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로우로 볼 때는 요쪽 두 개 로우 중에 하나인데 P4에서 뭡니까? 요게 0, 1이니까 어느 위치? 요 아래쪽. 그러니까 요거 크로스 되는 위치 요거. 여기서 에러가 탁 생겼다는 걸 알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C, 요 C1, C2, C4 계산해 갖고 요 셀 위치를 계산할 수 있죠. 어느 위치인지.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에러 고칠 때는 빛 반전시키면 0을 1로 바꾸면 원래 보내준 코드가 만들어지죠. 맞아요? 이 해밍 코드 이렇게 해서 에러 생긴 것도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코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볼 데이터를 3비트 추가해가지고 저장해 놓습니다. 메모리에. 그리고 메모리 어느 쪽에서 뭔가 공정에서 메모리가 고장났어요. 거기 1을 저장하면 0이 저장되는 엉뚱한 데이터 저장되더라도 읽어내면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설계하게 되면 어느 메모리 위치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고장이 생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해밍 코드를 갖다가 추가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해밍 코드가 74 해밍 코드입니다. 4비트 데이터를 7비트로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메모리에 보통 보면 몇 비트를 많이 씁니까? 데이터 워드가 8비트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74가 아니고 이제 이걸 확장하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이 바로 뭐냐면 12.8 해밍 코드예요. 그러니까 페로트 비트 수가 몇 개냐면 넘블러 오브 페로트 비트, 그죠? 이거는 뭐가 돼? 12-8이죠. 12-8 하니까 4비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몇 비트 고칠 수 있어요? 한 비트밖에 안 되죠. 2t 플러스 1 만족해주는 정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1밖에 안 되지. 2는 안 되잖아요. 이거 한 비트 고칠 수 있어요. 이것도 1bit error correctable 고칠 수 있다. 네, 1bit error correctable. 자, 이제 요거 아까 만든 거 요거 있죠? 요 도표 만든 요거 이제 우리가 확장하면 되겠어요. 그죠? 아주 쉬워요.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아까 원리만 이해하시면, 이제 셀을 몇 개 만들어야 돼요? 셀을 몇 개로? 이게 n승이 돼야 되니까, 아까 몇 개였어요? 8개. 그 다음 8개 2승 하면 16개죠. 그죠? 그래서 16개를 만들어야 돼요. 요렇게. 자, 코드 오더는 어떻게 나오느냐? 열두 비트 코드 오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네? 코드 오더. 아까 똑같이 맨 처음에 뭐가 나요? P1, 그 다음 P2, 그 다음 D3, 그 다음 뭐 1, 2, 4, 8, 16, 요 위치가 페리트 비트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비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1, 2, D3, D4, 그 다음에 뭡니까? D4, D5, D6, 그 다음 뭐예요? D7, 그 다음 뭐죠? 1, 2, 4, 8, P8, 그죠? 맞아요? D. 1, 2, 3, 4, 5죠? 하나가 빠졌죠? 여기 3, 4, 5, 6, 7, 그 다음 여기 P8. 그죠? 1, 2, 4, 8.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데이터가 8개 돼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8, 9, 10, 11, 12, 12개. 그죠? 그러면 데이터 워드는 뭐예요? 데이터 워드 8비트는
8개. D3, D5, D6, D6, D7, 그 다음에 D9, D10, D11, D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죠? 데이터는 저렇게 넣어주고 8비트를. 그 다음에 페르트 비트를 1, 2, 4, 8 위치 여기. 1, 2, 4, 8. 여기 위치에 페르트 비트 4비트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가 아까 같이 요 테이블에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하면 페르트 비트 만드는 것도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니까. 74만 잘 이해하시면 12비트 해밍 모드 이것도 금방 우리 확장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가 뭐예요? P1, P2, D3, P4, 그죠? 그 다음 뭐예요? D5, D6, D7, 그 다음 뭐예요? 네, PA, 페르트 비트죠. 그 다음 뭐예요? D9, D10, D11, D12, D14, D14, 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 12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죠. 요 8 대신에 어디까지 쓸 수 있어요? 요거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몇 비트까지 갈 수 있죠? 요거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해밍 코드? 8에다가 3비트를 더 추가할 수 있죠. 네. 3비트 더하면 11이죠. 네, 11, 그 다음에 페르트 비트 4비트 더하면 15,11까지 해밍 코드 우리가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 비트가 8비트가 많기 때문에 그냥 8 이제 주로 쓰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워놓으면 돼요. 안 쓰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똑같이 해놓을게요. P1, P2, D3, P4, D5, D6, D7. 좀 귀찮아도 이렇게 그림을 4개 그려놓은 게 여러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자, 페르트 과한 계산하는 거는 요겁니다. 색깔 다른 거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요게 뭘 계산하는 거예요? 체커 C1, 체커 C1. 체커 C1은 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체커 C1 아까 똑같이 이제 74 해밍 코드와 똑같이 이제 체커 C1은 P1을 포함하고 있죠. P1 그다음 뭐예요? P1, D3 그다음에 D5, D7 그다음에 뭐예요? D9 그다음에 뭐예요? D11 됐죠? 그 다음에 체커 C2는 뒤쪽 2개죠. 그죠? 이렇게. 자, 체커 C2. 체커 C2는 P2, D3, D6, D7,
D10, D11 이렇게.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C2, C1이 뭘 나타냅니까? C2, C1이. C2, C1이 어느 로우 포지션을 나타내. 로우 포지션을 나타내. 자, 아까는 그 뭡니까? 8개니까 요 2개, 칼럼 2개밖에 없었죠. 이제 칼럼이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C1, C2, C4. 여기다 할까요? C4는 이렇게. 아까 하나 건너뛰어 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기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C4는 P4, D5, D6, D7, D12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아래쪽 이렇게 2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뭡니까? P8 1, 2, 4, 8, 18 C8은 P8 D9 D10 D11 플러스 D12 이러면 우리가 안 외워도 되죠. 공식처럼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형태라면 막 외워야 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외우지 않고도 페르트 비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이거 페르트 비트는 P4는 요거 4개의 익스크루시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페르트 P8은 요거 2비트의 페르트 비트를 그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페르트 비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서 계산한 체크 값은 페르트 비트 포함해서 보내온 거 데이터 비트 요거 이렇게 해갖고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C8하고 C4는 뭡니까? 요거는 어느 위치를 나타내요? 어느 칼럼에 해당되는 거죠? 칼럼 위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처럼 우리가 실제로 에러가 어떻게 한 비트 에러가 생기는 걸 갖다가 한번 우리가 이제 해보면 여기 에러가 생겼다 그럽시다. 뭐 마음대로 뭐 이 2번째 위치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3번째 위치 여기도 한번 에러를 유발해 볼까요? 자, 여기에 빨간 그룹. 예, 저 D10이 뒤집어졌어. 에러가 생겼어. 0을 보냈는데 뭐 1을 보냈다는 생겼다는 1을 보냈는데 0이 생겼다고 합시다. 자, 여기 에러 생긴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짐작되죠? 저 위치가 생겼을 때 자, C1, C2, C4, C8 중에서 영향을 받는 비트가 뭐예요? 자, 요거 아까 P1 계산할 때 요 비트는 관여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 에러가 생기더라도 값이 안 바뀌죠?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나온다는 게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개입이 안 되잖아. 저 위치는. 요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P2 계산할 때 요 비트를 가지고 계산했죠? 계산할 때 값하고 실제로 받은 값하고 바뀌었죠?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비트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C4 위치. C4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아까 C4 계산할 때 전혀 개입 안 했죠? 여기는 또 뭐가 나올까요? 0이 되겠죠?
전혀 적합하고 계산할 때 전혀 우리 이용을 안 했잖아요. 요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C8은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셀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C8, C4, 그 다음에 C2, C1이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C1이 0, C2가 1, C4가 0, C8이 1. 1010 위치 어디예요? 이게 10 여기죠. 0, 0, 0, 1, 1, 0, 1, 1이니까 10. 요쪽 뭡니까? 칼럼이죠. 요쪽 칼럼이고, 그 다음에 또 1, 0는 0, 0, 0, 1, 1, 0, 1이니까 요것도 1, 0죠. 요거하고 요거 만난 위치, 여기 탁 에러가 찾아지죠. 에러 위치가. 그래서 저기 0이었으면 1로 바꾸고 1이면 0로 바꾸고 원상 복구. 그죠? 그래서 74보다는 이게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세요. 12,8 해밍 코드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데이터 보드가 우리 메모리가 8비트 메모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걸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 SK나 동바이텍이나 이런 메모리 회사 가시게 되면 저 코딩 저거 에러 커렉션 하는데 저걸 써가지고 구현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반도체 회사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이걸 세미나 해주고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13.8. 자, 여기서 보니까 안 쓰는 비트 하나 있죠. 어디에? 그거 안 쓰고 있잖아. 저 비트까지 내가 사용하겠다는 게 바로 13의 8 해밍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13의 8. 이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걸 안 씁니다. 요게 0을 가리키게 되면 여기 뭐였어요? 아까 에러가 안 생기는 위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걸 갖다가 페러트 비트로 내가 쓰겠다 해가지고 요걸 13번째 비트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한 비트 페러트 비트가 추가됐죠. 그래서 13비트가 되겠죠. 페러트 비트가 P4, 페러트 비트가 1, 2, 4, 8 그죠? P1, P2, P4, P8 네 비트에다가 여기 있는 P13에 해당하는 해밍 코드가 하니까 한 비트 더 추가되죠. 그죠? 그래서 13에 8 해밍 코드가 돼. 데이터 보드는 8비트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해밍 코드를 안 하고 익스텐디드 해밍 코드라고 그래요. 조금 뭐가 확장을 시켰다 이거죠. 익스텐디드 해밍 코드라고 익스텐디드. 근데 저걸 갖다가 또 이제 다른 용어로 이제 저자들이 뭐 저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글로벌 페러트 비트라고 그래요. 이걸 P13을 왜 글로벌 페러트 비트를 하냐면 P13은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P13 계산하는 것만 이제 잘 아시면 되겠어요. 요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P13은 글로벌 해밍 코드 이름에서 알다시피 뭐야? 요거 있죠. P13 요거 전체를 익스크루시브화 한 게 바로 글로벌 해밍 코드. 글로벌 페러트 비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P13은 P1, 그 다음에 뭐야? P2, D3, 그 다음에 뭐야? P4, D5, D6, D7, P8, D9, D10, D11, 그 다음에 D12. 저 페러트 비트하고 데이터 보드를 갖다가 그러니까 코드 보드를 다 익스크루시브 한 게 바로 글로벌 페러트 비트입니다. P. 요거 전체를 다 익스크루시브화 시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12에 8 여기다 써야 될 거 잘못 썼네요. 여기 12, 8은 그냥 해밍 코드예요. 이 아래쪽에 익스텐드 해밍 코드입니다. 이거 그냥 해밍 코드예요. 12, 8 해밍 코드. 그냥 아까 74 해밍 코드. 12에 8 해밍 코드. 요게 한 비트 글로벌 패러디 들어간 거죠. 요게 익스텐드 해밍 코드. 익스텐드 해밍 코드. 글로벌 비트를 집어넣는 게 글로벌 패러디 비트 집어넣는 게 익스텐디드 시켰대. 그죠? 익스텐드 해밍 코드. 자, 그러면 아까 요거는 뭐였어요? 12에 8 해밍 코드는 뭐였어요? one bit 정정할 수 있었죠. one bit 정정.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one bit 정정하는 건 똑같아요. one bit. 그냥 아까 순수하게 패러디 비트를 아까 뭡니까? 5비트 넣었으면 2비트를 고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냥 글로벌 이 전체를 갖다가 글로벌하게 그냥 익스클루시브 해갖고 이걸 계산했기 때문에 한 비트 정정할 수 있는 능력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one bit 정정. 이거는 똑같아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 집어넣은 거로 해서 뭐가 생기느냐면 2비트 디텍션 할 수 있어요. 검출. 2비트 에러 생긴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을 만든 거예요. 2비트를 검출할 수 있는. 그렇지만 못 고쳐요. 2비트 어느 위치에 2비트가 생긴 거는 찾았네. 2비트 생긴 건 알겠는데 근데 고치지는 못해. 한 비트만 정확하게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익스텐디드 해밍 코드는 뭐냐면 2비트에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부과시킨 게 바로 글로벌 패러디 비트의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에러를 유발시켜갖고 해보세요. 자, 결과만 얘기할게요. 예, 13의 8 해밍 코드에 자, 결론만 적을게요. C는 뭐냐면 아까 C8, C4, C2, C1 요걸 갖다가 10진수 값을 변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조건입니다. if C가 0이고 그리고 P13 있죠. P13은 뭐냐면 아까 P13 계산하는 거 알았죠? P는 뭐냐면 아까 P13하고 요겁니다. 글로벌 패러디 비트 값을 P입니다. 자, C가 0이고 P가 0이에요. 글로벌 패러티도 0이고 됐어요. 글로벌 패러티도 0이고 그 다음에 체크 있었죠. 체크 아까 계산하는 공식 있었죠. 이 체크 계산한 거 있죠. 이걸 갖다가 MSB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10진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0이에요. 그러니까 0, 0, 0, 0이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오면 무슨 뜻이겠어요? 네, 에러가 없다는 거죠. 네. 요런 경우는 no error입니다. no error. 네, 에러가 전혀 없습니다. no error.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0, 0, 0, 1, 1, 0, 1, 1. 그죠?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자, 만약에 C가 0이 아니에요. C가 0이 아니에요. 그리고 P가 1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저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
원빗의 에러가 생긴 거예요. A single error occurred. 그리고 can be corrected. 싱글 에러가 생겼고요. 그러면 또 고칠 수가 있어요. 정정할 수가 있어요. 자, 저럴 때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저거죠. 에러가 한 개의 에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아까 12.8 그것처럼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가 0이 아닙니다. 그리고 P가 0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더블 에러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Not correctable. 네, 못 고쳐요. 두 개의 에러가 생긴 건 알겠는데 그놈을 원래 코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통계 데이터 모을 때 이제 많이 쓰죠. 두 개의 에러가 얼만큼 많이 생기는가를 우리 찾아내고 싶을 때. 이제 마지막 경우. C도 0이고 자, 이거는 뭐예요? 에러가 없어. 그런데 페르트 비트에 글로벌 페르트 비트가 1이 됐어. 이건 뭐예요? 한 비트가 아니고 어디서 에러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에러가 생긴 거지. 글로벌 페르트 비트 에러였어. 그래서 P13 비트. 자, 이렇게 두 개 비트까지 검출할 수 있도록 확장을 시킨 게 바로 13.8 해밍 코드가 되겠어요.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여러분들 잘 노트했다가 나중에 뭐 잘 활용하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노트를 잘하고 가요. 집에 가면 또 까먹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거니까 다시 동영상으로 보시면 아마 또 이제 기억이 잘 가겠죠. 그래도